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차두현. 예, 이동규 연구위원입니다. 네, 이미 한 달이 지났죠. 그 당시에 싱하이밍 이 주한 중국 대사의 그 한국에 대한 그 결례성 발언이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게 거의 그 6월 한 달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 한중 관계가 그렇게 계속 날선 공방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 발언이 결코 싱하이밍 대사의 돌출 발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베팅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발언들 자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미 중국 외교부와의 조율을 맞춘 일종의 계획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이 의견이 다른 사안들, 다시 말해서 대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의 국제적인 기여 확대 또는 지역적인 이 역할의 문제, 이게 나올 때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동영상 이슈 브리프에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서 본 중국의 이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이 태도와 어떤 외교적인 기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최종적으로 한중 관계가 너무 악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국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이 기획을 했나, 그리고 향후에 예상되는 중국의 행태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서 나타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저희는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불만을 분명하게 또 노골적으로 표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해서 대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가치에 기반한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미국의 반중 정책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결국은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싱하이밍 대사의 베팅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보면은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지적하면서 한중 협력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는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싱하이밍 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국 적자를 언급하면서 그것의 원인이 결국은 탈중국화에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한국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고요. 결국 한국 내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한중 협력이 필요하다, 좀 이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한중 관계의 악화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드 배치 이후로 이 중국은 이 한중 관계에 나빠지는 그런 이유를 한국에게 찾았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현재 양국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이전에 중국이 계속 보여줬던 그런 프레임을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확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러한 프레임이, 한중 관계의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이러한 프레임이 이제는 이 중국이나 국내에 확산된다면
그것은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 지금 한국 정부의 어떤 외교적 공간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중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한국의 분열된 여론을 이용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한국은 이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좀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싱하이밍 대사는 이 국내 정치권 인사와의 그런 회동을 할 때 현재 정부와는 다른 그런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쌍중단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금 이제 국내에 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은 좀 이제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좀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이 분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그런 심리전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중국은 아까 사도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외교적인 결례나 아니면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향후에도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같이 이 찔러보기식의 기동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이제 뭐 대만 문제라든지 가치와 관련된 그런 국제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중국은 이럴 것을 가지고 좀 한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국 내에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를 자극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한 문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국이 이제 북중 관계의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이 북한의 핵 개발을 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국내에 어떤 안보적인 불안감, 그럼 초조감을 유발하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질적인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의 한한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제 이런 보복을 실제로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보복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 한국 내에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이 한국의 지금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좀에 대한 그런 논쟁을 유발시키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이동규 박사가 진단한 바와 같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호 존중이라기보다는 분명히 한국과 중국 간에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 힘의 차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서 앞으로 또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권과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리고 그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들 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의 행태가 있을 땐 이걸 과감히 지적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이 이거에 대해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할 때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겠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한 우리 입장도 분명히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대응하겠다. 이게 외교적 결례는 단호하게 받아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이 한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에게 그 보복의 빌미를 주는 건 피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결국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금 행동, 특히 중국이 이제 항상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국의 입지나 풍모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끊임없이 지적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한국의 안보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한국 경제가 중국의 의존성이 높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만 몰입할 경우 한국은 더더욱 안보 중심적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중국과도 결국은 부딪히는 사안을 계속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한국의 안보를 무시하면 한국은 그만큼 동맹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중국 측에 차분히 설득해 나가고 각인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국가 간에 그러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겠다,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겠다. 이건 오히려 어리석은 자세가 되겠죠. 현재 한중 간에 갈등이 될 만한 사항들, 다시 말해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안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와는 별도로 한중 간의 상호 존중 그리고 양측 간의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활동은 계속돼야 되겠죠. 중국은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고 압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깝고 우리와 경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적인 자존심과 함께 실질적 이익이라는 점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이슈 브리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